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욕망의 왕국. 가수로 성공을 하든 연예인으로 성공을 하든 스포츠로 성공을 하든 무엇으로 성공을 하든 간에 그 명예를 갖고 돈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죠. 그죠? 어디를 가든 욕망의 존재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존재론과 일치합니다. 그죠? 락강 역시도 에크리에서 펼치는 상징계의 욕망의 구조, 들레즈가 안티오이디푸스에서 펼치는 생산하는 욕망의 구조,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기의 왕국.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정점에서 디지털 세계의 풍성함이 펼쳐지면서 사기도 진화하죠. 그죠? 보이스 피싱, 그 다음에 문자로 어떤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뭘 보내면 그걸 클릭하면은 악성 코드가 작동해서 먼 곳에서 조종하면서 노예가 되죠. 그죠? 돈도 다 빼가고. 희한한 보이스 피싱이 또 유행하고, 그 다음에 SNS도 발달하면서 SNS로 또 사기를 치는 거야. 예도도 몇 번이나 받았어.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미국 군인이라고 하면서 또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재산이 뭐 얼마나 있는데 뭐 이러면서 또 회복 신청을 하고, 이렇게 보면 다 알죠. 이제는 희한한 방식으로 사기를 치. 사기도 진화하죠. 그죠? 정신 안 차리면 모든 사람들이 금방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기를 어떻게 잘 당하는가? 그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을 선망하기 때문에 대부분 당하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런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기에 넘어갈까? 그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망의 동물이죠. 그죠? 정신분석학 이전에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지요, 힘의 의지요.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긴 여행길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있고, 나를 완전한 빠져 있음으로 억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억눌림에 의해서 일평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많아요. 어느 정도의 욕망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이죠. 그죠? 아무런 의욕도 없는 사람, 그거는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또 삶에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을 때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건 역시도 삶의 의지와 힘의 의지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힘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야, 여러분. 자아 형성 역시도 욕망을 통한 동일시를 통하여 나타나요. 인간은 그만큼 끈덕진 게 욕망이에요. 구태여 락강을 끌고 오지 않더라도 최초에는 자연과의 어떤 함께 있음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자기 동일시가 나타나죠. 나르시시즘에 의하여 인간은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본래적 자아 이런 건 없어요. 정신분석학에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아는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타자와의 동일시. 거울을 보면서 저건 나다. 거울의 상은 나가 아니죠, 그죠? 그러나 끊임없는 동일시를 통하여 자아 인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태어나자마자 거의 6개월부터 2세까지의 거울 단계는 철저하게 타자의 상에 나를 맞추면서 저것은 나다. 자기 동일시를 통하여 나의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외가 일어나죠, 그죠? 크고 성장하여 언어를 배우고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면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힘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 거기에 법, 종교의 진리, 윤리, 공공의 세계, 타자들의 눈, 이 모든 것에 의하여 나의 주체는 형성되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거는 이런 언어의 구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타자가 바라는 거를 바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이 대타자에는 자본의 욕망이 숨어 있겠죠, 그죠? 가장 좋은 자동차,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핸드백,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들로 둘러야 타자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온통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기호로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사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로 가면서 상품은 시장의 다른 상품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죠? 마르크스가 이미 자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수가 나무를 구해서 책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식탁으로 사용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 가치 때문에 만들었지만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이것은 다른 상품들과 경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용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이 교환 가치는 그 사물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예요. 이 마르크스가 가르쳐준 아주 탁월한 어떤 자본주의 비판이죠. 그죠? 그래서 경쟁하게 만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지도 못하는 것이 상위 아주 소수의 사람들, 상위 10%나 되어야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즐비하게 전시해 놓고, 그죠? 거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욕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자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타자가 욕망하는 걸 욕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해서든, 그 다음에 또 부모 형제 간에 의를 끊고 돈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신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야, 사람들은. 이런 욕망들을 적절하게 또 이용해야 자본주의는 굴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꾼들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내가 채워준다. 그러면서 접근해서 타자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래서 이런 동일시의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아주 소수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은 가장 좋은 자동차, 일반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못 사는 그런 자동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나 끊임없이 욕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타자의 욕망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얻어질 수 없는 이런 공허감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격 본능으로 또 나타납니다. 적절하게 언론은 이걸 또 이용하죠. 그죠? 이런 방식의 어떤 힘의 이동을 정치 역시도 탁월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그 욕망을 딱 건드리면 거기에 그냥 팍 넘어가는,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모든 상품과 경쟁하여 정점에 이른 그것을 내가 가지면 타자들이 인정해 주는. 그래서 그 본유의 사용 가치는 다 사라지고 욕망의 기표들만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회 안에. 사실은 그 기표와 기표의 관계에 의하여 기의가 생기는데 기의는 없어요, 사실은. 억압하는 것 역시도 기표인 거예요, 락강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일시에 실패한 자들로 하여금 특정
희생양을 만들어서 공격하게 하고, 또 그래야 또 이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언론은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천박함이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하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 힘이 무의식적인 작용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니체는 이미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그 다음에 마지막 6호노트 힘의 의지 곳곳에서 힘의 의지에는 무예의 의지가 있다 그래요. 이건 역시도 독특한 방식으로 공격 본능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프로이트의 어떤 그 죽음 충동이죠. 그죠? 인간은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본능도 있지만은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야.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동일시에 실패하면 자기 내면으로 내투사하는 어떤 본능이 있어. 이게 왜 투사하게 되면은 집단 무의식에 의하여 자기의 절망이나 자기의 실패나 자기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거기에다 푸는. 그래서 다 노예인 거야. 다. 그래서 락강은 정신분석학의 임무는 이런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그죠,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해방을 주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배의 의지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요? 상징계의 대타자는 끊임없이 욕망하게 하고 또한 금지해. 이러면서 자본주의의 힘을 생산하는 거예요. 들레즈적으로 보면. 허용했다가 금지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인정하고, 이런 운동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구조를 돌아가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욕망은 결핍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지만 형성된 욕망은 또 생산하는 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이걸 해준다 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사람을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가 조작을 해서라도 내가 천문학적인 돈을 만질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국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타자들로부터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최고의 자본주의 기호를 내 것으로 만질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면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타자들이 다 굽신거리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것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선에서는 여기에서 멈추고, 그죠?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의 한도 안에서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다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부모, 형제, 친구, 어떤 도의적인 어떤 책임적 관계,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지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거야. 니체가 힘의 의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독특합니다. 붙잡히면 해방되려고 하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 또 권태에 의하여 누군가 나를 지배해 준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니체적 용어로 행커를 만드는 거야. 사형 집행인을 만들어서 그가 나에게 명령하도록 만들고 내가 거기에 굴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사디즘적이죠. 그죠? 사디즘과 마조키즘은 동전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우린 다 이런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면서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배자가 되면서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힘의 의지를 강하게 얻었으면 무예의 의지로 돌아가는 거야. 또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도 다 무한 경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조차도 대부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다 경쟁, 공부도 경쟁,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공부의 목표가 그거야, 여러분. 다 경쟁이니까, 경쟁. 교육도 경쟁. 정치도 국민들을 경쟁시키고 싸움시키고 스케이프고트를 만들고 특정 하나를 미친 듯이 공격함으로써 나의 어떤 공허감을 해소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특정 담론은 타자의 담론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자본주의 사회의 담론은 거죠. 달라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달한 그런 사회에서의 타자의 담론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자동차가 같아. 사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로 나타나게 되면은 정점에 있는, 그래서 물신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물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는 극단적 우상숭배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성직자들조차도 이걸 적절하게 이용해야 먹고 산다니까. 오히려 경쟁시켜야 돼요. 이 욕망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이 달라. 담론이 생산되는 거잖아. 그죠?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담론은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옷을 입는 방식. 그 다음에 차를 선택하는 방식, 인테리어를 하는 방식, 가방을 사는 방식, 신발을 신는 방식, 음식을 먹는 방식. 롤랑 바르트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죠? 신화지 뭐. 이런 신화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진리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면 곧 그게 옳은 것이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담론에 의하여 나의 주체는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뭐예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그 대상이 또 바뀌어. 그래서 끊임없이 기표들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나의 주체는 거기에 따라 춤을 추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과 거의 유사하죠. 그죠? 하이데거를 좋아했던 락강 역시도 하이데거가 불안과 공포를 구분하잖아요. 그죠? 불안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락강의 욕망도 존재론적인 거예요. 그냥 인식 주체가 뭘 바란다 이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를 돌리는 힘인 거야. 불안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공포는 대상이 있어. 욕구는 대상이 있지만 욕망은 특정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 자체가 환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내가 아닌 거울에 비친 상을 내가 나라고 믿으면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프로이트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이죠. 그죠? 그래서 커서 상징계에 오면은 대타자가 담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남이 다 바라니까 나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기를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런 욕망으로부터 거리두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욕망에서 또 다른 욕망으로 건너뛰게 하면서 끊임없이 자본주의 언어에 물들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정신분석은 이것을 단지 환상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욕망으로부터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는 성화의 길이 있겠죠. 그죠? 프로이트적으로는 예술을 통하여 아니면 종교의 삶을 통하여, 물론 쇼펜하우어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고전을 통하여, 인문학을 통하여, 종교경전을 통하여, 아니면 예술의 활동을 통하여 나의 힘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화의 방식인 거예요. 이런 날은 시인이 되어 자연을 또 이렇게 보면서 시를 한번 써보는 것도 참, 시인이라야 시를 쓰는 건 아니겠죠. 그죠?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거. 그러면서 나를 또 한번 돌아보는 거. 되게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아. 왜? 쉴 때는 TV나 영화가 있거든. 남이 써놓은 대본을 백날 읽어봐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면으로 못 들어가요. 대개는 요런 게 또 재미있었네 하고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기꾼을 욕하면서 어떤 거기에서 내가 당하지 않았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역시도 이러한 타자의 담론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설정한 욕망에 의하여 내 주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볼 수 있어야 그는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다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길은 정신분석학자가 자기 환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깨우쳐 주는 것처럼 철학자는 또한 이 현실을 통하여 또 보게 만드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는 거야. 자기를 보면서. 인간은 아무리 욕망의 구조에 의하여, 그죠? 욕망의 언어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게 전치하고 욕망의 대상을 바꾸고 또 압축하면서 은유와 환유에 의하여 현실 세계와 관계한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부조리가 있겠죠. 그죠? 그것을 보게 하는 게 철학자인 거예요.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